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장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평야 위로 굵은 선처럼 참호가 이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히 파인 땅처럼 보이지만 이 구덩이들이 바로 현대전의 심장입니다. 2025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화 속에서 여전히 20세기식 참호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포격은 하루 수천 발씩 오갑니다. 러시아군의 포병은 장거리 사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선을 두드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정밀 포격으로 응수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전선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소모전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전선의 진격은 수미터 단위로 측정되고 하루의 전과가 참호 하나일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매일 진흙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의 세상은 지하 1m, 폭 1m 남짓한 공간입니다. 참호는 그들에게 집이자 요새이자 때로는 무덤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 참호는 진창이 되고 폭격이 지나가면 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참호를 떠나는 순간 적의 조준경과 드론의 시야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참호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날고 지상에서는 병사들이 땅을 파며 싸웁니다. 참호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현대전이라면 첨단 미사일, 전자전, 인공지능을 떠올리기 쉽지만 결국 전선의 최전방에서는 인간의 손과 흙, 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반 빠른 기동전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결국 고착된 참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은 여전히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참호는 평균 깊이 1.8m, 폭은 병사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지휘소와 탄약고, 의료소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곳곳에는 폭풍을 견디는 토치카형 방호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병사들은 라면을 끓이고 기상 관측을 하고 무전으로 드론 조종사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참호의 내부는 흙냄새와 기름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가끔 포탄 파편이 떨어지고 바깥에서는 적 드론이 낮게 윙윙거립니다. 공격 준비는 대부분 새벽이나 안개 낀 날에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소형 정찰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 참호의 형태, 연결 위치, 인원 밀집도를 분석합니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은 지휘본부의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포병대가 사격 좌표를 계산합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거리와 방향, 바람의 세기까지 입력된 뒤 한 번의 명령으로 수십 발의 포탄이 적 참호선을 강타합니다. 이것이 준비 사격 단계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포병이 포격을 시작하면 드론은 동시에 상공을 돌며 폭격의 정확도를 보정합니다. 일부 드론은 직접 폭탄을 투하하거나 심지어 자폭 드론으로 변신해 참호 입구를 폭파합니다. 포연이 거치면 돌격조가 움직입니다. 대부분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입니다. 이들은 방탄복보다 가벼운 장비를 착용하고 속도를 우선합니다. 수류탄, 기관단총, 열화상 장비, 그리고 드론 조종기. 이것이 현대 보병의 표준 장비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근접 돌파입니다. 적 참호에 직접 진입해 내부를 점령해야만 비로소 그 지역을 탈환했다고 기록됩니다. 포격으로만은 참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뛰어듭니다. 연막탄이 터지고 폭발의 잔향이 남은 그 공간으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어가며 접근합니다. 적의 드론이 머리 위를 지나가면 잠시 멈추고 다시 바람이 불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움직임은 드론과 지휘소의 시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팀플레이입니다. 병사들이 땅에서 움직이고 하늘에서는 드론이 그들을 지휘합니다. 러시아군의 참호는 대부분 깊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어 수류탄이 한 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호 벽에는 모래주머니와 방탄 철판이 덧대어져 있고 곳곳에는 보조 참호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참호들은 마치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을 점령해도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로 지형구조 참호를 사용합니다.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구조로
공격자가 직사사격을 하기 어렵게 만들죠. 또한 참호 끝마다 기관총 포대나 대전차 유도탄 발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공격자들은 단 몇 미터를 전진하기 위해 몇 시간을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론 마이너스 보병 혼합 돌격입니다. 지상 돌격조가 움직이는 동안 공중에서는 FPV 드론이 먼저 참호안을 탐색합니다. 적 병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필요할 경우 폭발물을 싣고 직접 돌진합니다. 이 폭격으로 적 참호의 첫 구간이 무너지고 그 틈을 이용해 돌격조가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전장이 펼쳐집니다. 좁은 참호 속에서는 총구보다 수류탄이 더 강력합니다. 서로 마주치기 전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거리에서 싸우는 전투.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백병전입니다. 드론이 포탄을 떨어뜨리고 병사들은 수류탄을 던지고 양측 모두 적의 위치를 추정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대부분 침착한 자입니다. 포탄이 터져도 고개를 들지 않고 무전이 끊겨도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흙더미에 몸을 묻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러시아군은 포격으로 밀어붙이고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곧바로 역습을 준비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참호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단순한 병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능과 인내, 그리고 기술의 싸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격이 쏟아지고 하늘에는 드론이 떠다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 있는 건 여전히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위치에 있던 전우가 폭발로 사라지는 일을 겪으면서도 병사들은 다시 무전기를 들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현대전이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의 통합된 전투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포병, 드론, 전자전, 보병이 동시에 협력하는 다층 전장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선의 병사는 드론 조종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휘소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심지어 일부 드론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프로그램으로 적의 군복 색상과 움직임 패턴을 인식해 자동 폭격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포병이 사격 명령을 내리기까지 수십 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드론이 좌표를 보내면 단 몇 초 안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은 이제 속도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쏘느냐. 그 차이가 생명을 가르고 전선을 바꿉니다. 러시아군 역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자폭 드론과 전자전 장비, 위성 교란 기술 등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휘 체계가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이라 현장 판단이 느리고 기술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각 소대 단위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러시아군은 여전히 상부 명령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전투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한쪽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전장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지도 위 전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참호전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자는 하루 1km를 전진하기 위해 수십 명을 잃고 방어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모든 체력을 소모합니다. 양쪽 모두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전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열상 카메라와 야간 드론이 하늘을 덮고 포탄 대신 적외선 신호가 하늘을 가릅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모니터 속 어두운 점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 점이 움직이면 곧 폭발이 이어집니다. 참호 속 병사들은 소리만으로 드론의 거리를 판단하며 잠시라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총소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하늘의 싸움, 그것이 현대전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공격보다 지속 가능한 방어를 목표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지형과 시간을 무기로 삼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밀어넣으면 우크라이나는 포병과 드론으로 병목 지점을 공격하고 참호 뒤편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이 전략은 상대에게 단순한 피해보다 피로와 지연을 강요합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매번 새로운 병력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전력 소모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이제 속도보다 버티는 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버티는 능력에서 우크라이나는 놀라울 정도의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장비가 부족해도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듭니다. 무너진 참호는 나무 판자로 보강하고 전력 공급이 끊기면 자동차 배터리로 드론을 충전합니다. 서방의 지원이 늦을 때면 지휘관이 직접 중고 부품을 조립해 야전용 수신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즉흥적 혁신이야말로 작은 나라가 대국을 상대로 버티는 원동력입니다.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인 대규모 전투 방식이 이 전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중심의 돌격은 드론 시대에는 오히려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열 영상으로 차량의 엔진 열을 탐지하고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갑차가 몇십만 원짜리 드론에 파괴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지금의 전장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점점 더 참호형 인간파도 전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심각한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훈련이 부족한 병사들이 전면으로 투입되고 그들은 지뢰박과 드론, 포화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인간 폭풍이라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전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소모전은 장기적으로 공격자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전장의 새로운 주인공은 론과 전자전 EW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보와 전력 시야의 병사들은 종종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 소리는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 또한 치열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GPS 신호를 교란하고 드론 조종 신호를 끊기 위해 전파를 뿌립니다. 때로는 아군의 드론이 전자전 교란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켜 자기 진영으로 떨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현대의 전장은 이제 전파와 데이터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총보다 탱크보다 정보를 통제하는 쪽이 전투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참호 속 병사들이 느끼는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신호가 아니라 따뜻한 식사 한 끼, 마른 양말 한 켤레, 그리고 옆에 있는 전우의 존재입니다. 한 번의 폭격이 멈추면 병사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끼어 있으면 드론이 보이지 않아 조금 안심하고 해가 뜨면 다시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 단순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전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휘소에서는 지도 위에 작은 선이 움직입니다. 그 선 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선은 종이 위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지형은 무너지고 장비는 고장나며 명령은 전파 방해로 도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지휘관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할지 아니면 후퇴할지. 그 선택 하나가 수많은 목숨을 좌우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의 확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유럽일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이 사명감은 병사들에게 강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피로 속에서도 포화 속에서도 오늘도 버티면 내일이 온다는 말을 되뇌입니다. 이 정신력이야말로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내부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명분은 희미해졌고 병사들은 점점 이유 없는 싸움에 지쳐갑니다. 사상자는 늘고 있지만 목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공백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다시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소모, 또 다른 희생입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땅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의지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생존을, 러시아는 영향력과 체면을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폭발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남는 것은 흙과 연기, 그리고 인간의 생존 본능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전장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진흙은 얼어붙고 폭풍은 드론의 날개를 꺾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 속에서도 병사들은 포대를 지키며 무전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봄이 오면 또다시 포성이 시작될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과 원시적인 참호전이 공존하고 드론과 총검이 한 전장에서 함께 쓰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인간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도 세계의 전쟁 방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드론, 땅속의 참호, 전파의 전쟁. 이 세 가지가 이제부터의 전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흑투성이의 군화와 찢어진 장갑을 낀 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는 총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 위로 또 다른 드론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살아있고 싸우고 있으며 그의 자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진실입니다. 포화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